생활용품 중 화학물질에 의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물질 참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세정제에서 첨가제로 승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약 1,000만 통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가습기 살균제는 온 가정의 필수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조차 몰랐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 실태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업들이 이 성분이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가는 세정제에서 첨가제로 변경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노출 농도의 증가에 대한 고려 없이 판매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기저귀나 생리대, 물티슈, 침대 등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에서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2019년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을 의미하는 케모포비아 현상이 전 사회에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 소독제 사용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무독성을 표시한 제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환경청도 계속해서 제품을 승인해 갔는데 2022년 4월 20일 현재 미국 환경청이 총 승인한 제품은 602개 제품이고, 그 중에서 주요 활성 성분별로 분류를 해봤을 때 사카아모늄 계열이 총 278개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카아모늄 계열은 1가, 2가, 3가와는 달리 용액의 pH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막이 음절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에 철가루가 끌려가듯이 양전하를 띤 물질은 음전하에 쉽게 가서 반응을 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세포막을 통과를 해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에도 결합을 해서 이 모든 세포를 이루는 모든 세포 소기관들을 손상을 시키면서 세포를 죽여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독성 실험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게 된 것이 DDAC라는 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던 실험과는 달리 이 DDAC라는 물질은 이상하게 세포 안에 그냥 위산차 현미경으로 봤을 때 웬 공포 같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봤는데, 정말 제가 실험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구조가 무언가 찾고 찾다가 보니까 이 구조가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우리 폐 안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펄머너리 설펙턴트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바로 라멜라 바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라멜라 바디는 폐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펄머너리 설펙턴트와 유사한 구조이며 매우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너무나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 안에서 잘 배출되거나 분해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 세포막이 계속해서 연결된 것처럼 마치 지질이중막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원형을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이 구조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실제로 폐 질환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이 물질을 실험 동물의 일종인 마우스에 제가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50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를 했을 때는 처음 한 번 투여를 했을 때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 마이크로그램을 한 번 더 투여했을 때 1000 마이크로그램에 이르렀을 때는 쥐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혹시 이 라멜라 바디가 결국은 이런 폐질환과 세포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가지고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이 살균 소독제가 직접 폐로 흡입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폐 상피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폐 안에 있는 모든 면역계를 손상을 시키면서 결국은 폐 질환을 발생할 수 있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학물질에 의한 라멜라 바디 형성을 세계 최초로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구를 이 라멜라 바디가 왜 형성이 됐는지, 형성된 라멜라 바디를 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살균 소독제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특정 화학물질에 의해서 형성된 라멜라 바디가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세포 수준에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면활성제는 수분제나 세제, 유화제, 기포제, 분산제, 방부제 등에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나노물질이나 나노독성이나 또는 미세먼지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습기 살균제 성분 실험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한편으로는 많이 저도 주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특화된 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영역을 포기를 하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노물질을 나노화학위에서 분산제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면활성제였고, 그 다음에 이 계면활성제들이 용도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포함이 돼서 결국은 내 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카아모늄 계열의 경우에는 빛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그 반으로 줄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가 약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기성 조건이라면 그 반감기는 거의 1800일 또는 227일, 약 200일을 넘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2019년 9월 11일 미국 환경청 청장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동물 실험 요청 및 예산을 30% 감축하고 2035년부터는 청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동물 실험을 가능하게 하겠다.
나머지 모든 안전성 시험은 컴퓨터 모델링이나 인비트로 세포 실험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성화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화학물질은 지금 27초당 하나씩 하루에 15,000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이 연간 10 내지 1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들의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는 승인 과정에서 호흡기 노출됐을 때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도 다시 시험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컴퓨터 모델링은 결국은 로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서 그 결과의 신뢰도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산된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양과 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컴퓨터 모델링에서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제품이 생산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사건 이후에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생활화학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평법과 화감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시된 전성분 공개 제품을 보시면 지금까지 약 1,508건입니다. 전체 성분을 공개하고 있는 제품 수가 1,508건에 불과합니다. 더 암담한 것은 이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공개한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다. 단지 그 용량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다에 불과합니다.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다에 대한 정보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 공기살인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던 의문의 죽음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실체를 따라가면서 17년 만에 마침내 밝혀진 시간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지지 않는 기업들과 사회에서 외면받았던 여전히 계속되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은 단지 슈퍼에서 물건을 사다 쓴 것이 다입니다. 슈퍼에서 사온 물건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이렇게 망가뜨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아픔이 지금 너무 쉽게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